된 것은 이제 변호사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제가 잘 몰랐어요, 사실은. 그런데 회사 가서 이렇게 만나보니까 변호사들이 멋있더라고요. 네. 멋있고 이제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것들을 잘 알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도전을 했던 겁니다. 아니 그래도 그렇지. 이게 공부라는 게 사실은 때가 없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때가 있어요. 그렇죠. 네. 회사를 다니기 시작하면 저녁에 회식도 해야 되고 또 뭐 결혼을 했다지만 뭐 집도 뭐 부양해야 되는 돈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고 그래서 결심을 했다고 그래도 학교를 다니고 그런 게 아니라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했을까? 옆에서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나? 그래서 제가 해보고 나니까 내가 이걸 왜 시작했나 싶더라고요. 해보고 나니까. 근데 모르니까 지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모르니까. 너무 많은 생각을 하면 오히려 그러지 못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제 나이가 다 들어서 글쎄. 하니까 박사님 말씀대로 이제 어렵죠. 뭐 머리도 이제 빠릿빠릿할 때는 아니고. 그렇지만 법 공부라는 거는 좀 경험이 있을 때 이렇게 더 이해가 잘 되는 면도 또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 백지 상태에서 또 하니까 제가 한 1차 시험을 굉장히 빨리 붙었거든요. 1차 시험을 한 9개월, 8개월 만에 붙었는데 그때는 정말 이 물이 스폰지가 물 빨아들이듯이 그렇게 정말 정보를 싹싹 흡수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빨리 될 수 있었던 근데 사법시험을 그러면 학교 때 법대에 나오셨죠? 네, 법대 나왔습니다. 그러면 대충 학교 때 시작하지 않으시나요? 그렇죠. 학교 때 하는 친구들은 다행인 거죠. 다행인 건데 저는 법대에 딱 들어갔는데 이제 부모님이 아버지가 법대를 가라라고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하셔서 그냥 갔습니다. 별 생각 없이. 다른 거는 생각 안 해보고 갔는데 그 제 동기들하고 저를 딱 보니까 너무 생각하는 게 다른 거예요. 저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 친구들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달라서 제가 겉돌기 시작했습니다. 적응을 못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오히려 경영학이나 영문학, 그다음에 역사, 사학 이런 데 맞아가지고 다른 단과대 건물에서 돌아다니면서 공부를 했고요. 법대에는 별로 적응을 못하고 그래서 그러고 그냥 4년을 그냥 지내고 바로 졸업을 했죠. 저는 그 아직도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게 그 후천성 의지 결핍증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저도 그 환자고 여기에도 몇 분 그 환자들 아우 계시거든요. 저도 그렇죠. 뭐 아는 네. 사람이 있을까 몇 명이 그게 될까요? 그 사법고시 공부하시면서 좀 극복이 돼서 지금은 치유가 되셨나요? 예, 그래서 그게 저도 그 사법시험이 그러니까 계기가 됐던 거죠. 그 계기가 돼서 환자가 아닌 사람으로 거듭나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래서 사람이 어떤 도전을 해보고 그게 크든 작든 성취를 해본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전에는 이제 사법시험을 제가 쭉 해서 쭉 붙은 건 아니고요. 1차는 금방 됐지만 2차를 또 한 2번, 3번 떨어졌어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좌절도 겪어보고 눈물도 흘려보고 그리고 이제 성취를 하니까 이제 저 스스로한테 제가 이제 그런 딱지를 떼도 되겠다라는 그런 진단을 내릴 수 있었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제가 따로 다른 목표를 정해서 제가 이제 마라톤 같은 것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마라톤도 완주 한번 해보고 또 뭐 영어 시험 같은 것도 한번 도전해서 또 이루어보고 이런 작은 목표를 정해서 이루어가는 그런 좀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제가 맨날 보는 환자분들한테도 똑같은 얘기를 자꾸 하는데요. 그러세요? 예. 성취감이라는 게 우리한테는 최고의 그 밥상이에요. 성취를 해보고 그걸 이루고 나면 그 다음 걸 또 넘어갈 수 있고 그래서 기분이 다운되고 우울하고 불안한 이런 사람들이 그걸 이겨내는 법을 한 번만 해보면 그 다음 단계로 또 넘어가서 편안한 환자가 아닌 상태가 되거든요. 참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셨어요. 본인은 이제 성취하셔서 뿌듯하시겠지만 그 과정 속에서 부인께서 얼마나 고생을 하셨을까. 그쵸. 또 아이까지 있었다고 하니까. 이게 된다는 보장이 있는 것도 네. 아니고요. 언제 되는지도 모르고요. 예. 아이가 몇 아이가 드셨어요? 그때 하나였고요. 근데 이제 사법연수원 전후해서 둘을 더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셋입니다, 셋. 불만이 많았나 봐. 아니 왜 이렇게 웃으세요, 늘? 네. 아 저렇게 이제 둘이었다가 아이고 아유 그 부인께서 아이 키우랴 그러면 공부할 때는 뭐 월급도 못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회사도 그만뒀을 거고. 예. 어떻게 그럼 생계를 꾸리고. 제가 이제 나 공부를 좀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집사람이 해라 그러더라고요. 고민을 안 하고 자기가 책임지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래서 고맙다. 그러고 이제 제가 했어요. 시작을 했는데 그 책임지겠다는 말이 뭔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서 저는 뭘 이렇게 나가서 벌 줄 알았는데 벌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벌어요? 애 계속 낳으셨다면서요. 아니 그때는 한 명이 있었는데 네. 그 이제 그 한 명 그렇죠. 그 애 봐야 되고 그래서 벌지는 않고 제가 이제 사법 시험이 2차는 6월에 끝나고 12월까지 기다려야 돼요. 발표를. 그래서 이제 그 기다리는 동안 또 아르바이트 하고 또 이게 또 좀 벌고 저희 집사람도 이제 집에서 미술을 전공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 조금씩 가르쳐서 좀 벌이 하고 그거 갖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 도움을 좀 받았죠. 결혼 잘하셨네요, 그래도. 근데 결혼을 좀 일찍 하셨나 봐요. 26살 때 했으니까 굉장히 일찍 한 거죠. 잘생기셔서 빨리 채 가셨구나. 누가. 그럼 부인하고 만나기는 몇 살 때 만나셨어요? 19살 때 아유. 그 대학교 졸업하고 3월에 장가 안 갔어 봐. 대학교 졸업이 아니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졸업하자마자. 대학교 입학하자마자 만났습니다. 역시 그 여자들한테 인기가 많을 것 같으니까 이제 부인이 딱 이제 부인도 마찬가지로 또 워낙 또 미인이시고. 예, 괜찮습니다. 예. 근데 말씀 잘하셔야 합니다. 요즘 여자들이 이쁘고 똑똑할수록 애기들을 안 낳으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그게 참 문제인데 그렇게 걱정하지 말아라, 공부해라. 그러면서 자기는 여자라서 둘도 아니고 셋씩이나 다른 여자들이 하지 못하는 그런 아기를 그렇게 낳으면서 살림을 한다는 거는 그건 요즘 여자지만 대단한 여자죠. 아주 대단한 여자를 만나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예. 이제 오늘 저희가 장재현 변호사 모신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법을 잘 모르니까 좀 뭔가 이렇게 경험들이 있으시니까 그 경험들을 좀 나눠받고 싶어서 모셨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래도 요즘은 좀 인터넷이 생겨서요. 사람들이 법에 접근하기가 조금 더 나아진 건 아닌가요? 네, 그렇죠. 그쵸? 예, 뭐 모르는 거 있으면은 찾아보시면은 뜻이 나오기도 하고 또 이럴 때는 어떤 양식으로 써야 되나 뭐 사실은 우리 일반인들은 내용 증명 하나 쓰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영수증, 차용증 이런 거 쓰는 것도 쉽지 않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요새는 그래도 인터넷에서 상당한 정보를 얻으실 수는 있긴 해요. 근데 이제 그 정보라는 게 또 제가 또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또 정확한 정보는 또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도 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여전히 많고 또 특히 우리 이제 여기 나와 계신 분들 정도만 해도 인터넷 접근이 쉽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한테 제가 좀 쉬운 제가 이제 옛날에 그 SBS의 솔로몬에 출연할 때 그때 그 우리들의 의무가 뭐였냐면 50대의 아주머니들이 가정주부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법을 설명을 하는 게 제 그 미션이었어요. 예. 근데 이제 그런 시도나 그런 노력들이 아직은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 법조인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좀 해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방송도 그래서 제가 좀 열심히 쫓아다니고.